안녕하세요. MT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잇몸 치료제 이가탄으로 더욱 잘 알려진 회사 명인제약이 IPO 기업 공개에 나섭니다. 업력만 40년 가까이 된 명인제약은 이가탄뿐 아니라 정신계 약물 분야에서도 국내에서 최대 규모 제품군을 보유하는 등 알짜 중 알짜 제약사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번 명인제약의 IPO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알짜 기업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IPO에 나서는 것과는 좀 사뭇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기업들이 IPO에 나서는 경우는 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좀 땡긴다, 돈이 필요해서인데요.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대규모 투자에 나서거나 운용 자금에 쓰거나 기존에 빌린 차입을 빚을 갚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명인제약은 조금 다른 특이점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를 보면 이 재무 건전성이 워낙 탄탄해서 굳이 상장을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IPO에 나서는 기업들은 상장할 때 이 기업 가치를 상출하는 과정에서 이 최대한 유리한 평가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명인제약은 오히려 기업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상장에 나선다는 겁니다. 확실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 명인제약의 IPO 흥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동시에 왜 굳이 상장에 나서려고 하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계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이 기업 가치를 낮춰서 IPO에 상장을 한 다음에 이 상속세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명인제약이 IPO를 나서는 이 속내가 정말 상속과 관련한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제약이 IPO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이번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어디에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보기 앞서서 이 명인제약이 얼마나 알짜 회사인지,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부터 조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제약의 매출부터 보면 지난 4년여간 한 2천억 원의 초중반 수준의 매출을 좀 꾸준히 유지 중입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이익률이 좀 더 눈에 띄는 이 매년 영업이익은 조금씩 좀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도 30% 초중반, 33%에서 34% 정도의 이익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실이 좋은 회사인 거죠. 이렇게 계속 이익을 내니 재무구조 역시 매우 탄탄할 겁니다. 이 그간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현금 흐름을 나타내면서 현금 자산이 2,700억 정도, 2,777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차입금도 없어서 이 무차입 경영을 유지 중인데다 이 부채 비율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8.8%로 매우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부채 비율이 한 100%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8.8%이면 얼마나 이렇게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다 이거를 가늠할 수 있죠.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 명인제약의 실적은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가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명인제약은 조현병, 우울증, 불안, 수면치료제 등의 이 정신계 약물 시장에서도 국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나름 탄탄한 브랜드력을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이면서 이제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인제약은 이번 IPO로 약 1,5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1,530억 원은 명인제약의 공모 희망 가액 중 이제 최저 가액 45,000원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만약 희망 공모 가액 최고 가액인 58,000원으로 조달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이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는 1,972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력도 오래됐고 국내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번 IPO에 대해서도 흥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왜 명인제약은 IPO에 나서려고 하는 걸까요? 이 서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기업들의 일반적인 기업들의 IPO는 투자자들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이 조달한 자금, 그러니까 현금을 투자자들한테 받아와서 이 현금을 미래 사업을
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뭐 돈 그 전에 빌렸던 돈이 있다면 이게 돈을 갚거나 뭐 이렇게 현금을 좀 당기기 위해서 상장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최근 사례를 보면 가장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중형 조선사 대한조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대한조선은 조선업 호황에 일감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었지만 수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수주 계약분에 대한 현금이 바로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어서 현금 자체가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PO를 통해서 약 5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이 선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채무 상환, 그러니까 돈 갚는 데 대부분 사용이 됐습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 기업들은 자금 조달, 돈 확보를 위해서 IPO를 나선다는 거죠. 그런데 명인제약은 이런 경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급하진 않아 보인다는 건데 이건 역시 한번 표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인제약이 IPO 제출을 위해서 제출한 증권신고서 내역 중에 이 자금 사용 목적 내용을 연도별로 제가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겠습니다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이 시설 자금이 한 1085억 원 정도 되고요. 연구개발 400억 원, 기타 운영 자금까지 해서 좀 1509억 3천만 원이 이고요. 연도별로 보면 2025년 470억 원, 26년 795억 원, 27년 244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지만 명인제약 현금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올해 반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700억 원을 보유 중인데요. 물론 연도별로 자금을 투입하는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그냥 한 번에 1,500억 원을 때려 박는다 해도 이 2,700억 원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명인제약은 또 꾸준히 영업활동 현금을 플러스로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올해 반기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영업해선 번 돈,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435억 원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 168억 원,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쓴 돈이 168억 원이라는 거고요. 이 배당금 지급이 대부분인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111억 원으로 마이너스로 이제 나머지 이거를 벌어들인 돈,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투자한 돈, 배당받은 돈, 배당으로 지급한 돈 이걸 다 빼줘도 148억 원이 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반기 기준, 올해 상반기 기준이니까 여기에 단순하게 곱하기 2를 하면은 순현금, 그러니까 플러스 현금 흐름을 300억 정도 가져갈 수 있다 정도로 가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명인제약이 보유한 현금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일반 IPO의 경우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인 건 이번에 명인제약이 기업 가치를 낮춰서 상장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IPO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기업 가치가 처음에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PSR이라든지 순자산 가치를 하는 뭐 PBR 방식이라든가 뭐 당기순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뭐 PER 등 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 중에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평가 방법을 정해서 이 기업 가치를 산정한 후 상장에 나서는데요. 이 IPO로 자금을 최대한 조달하고 싶은, 그러니까 현금을 최대한 투자자들한테 조달을 많이 하고 싶은 동기가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 방식을 선택해서 상장에 나서려고 합니다. 이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가치도 다 다르게 매겨질 텐데 쉽게 말해서 대부분 상장에 나서는 기업들은 그 중에 최대한 기업 가치를 높게 인정받는 방법을 택해서 상장에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기업들은 상장을 할 때 너무 이 기업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매겨서 이거 너무 고평가되게 평가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의 기사들이 나오는데 명인제약은 그 반대입니다. 이번에 명인제약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택한 방식은 EV EBITDA라는 방식입니다. EBITDA는 회사가 연간 창출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의미하는데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무형자산 상각비, 뭐 주식 보상 비용 등 이 회계상 비용 처리는 됐지만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항목들을 더해주면서 이 EBITDA를 구할 수 있고요. EV는 기업 가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EBITDA가 100억 원이고 이 배수가 10배다 라고 하면 이 기업 가치 EV는
100억에서 10배를 곱한 1000억 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EV 에비타를 주로 사용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 등 실제로 현금은 지출되지 않았지만 회계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커서 영업이익이 많지 않은 기업들이 상장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뭐 공장을 엄청 크게 지어서 엄청나게 그동안 전에 투자를 엄청나게 공장을 짓는데 많이 투자를 해서 매년 상각비 규모가 큰 제조업이라든지 기계장치가 많아서 상각비 규모가 큰 기업들이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명인제약의 재무제표를 보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회계적 비용 규모가 크지 않은 곳입니다. 명인제약의 작년 기준 감가상각비는 125억 원 정도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도 채 안 되는 회사이고요.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뭐 대손상각비, 뭐 주식보상 비용 등 다른 회계적인 비용들도 거의 제로여서 영업이익에서 더해줄 만한 항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을 평가 방법으로 적용했을 때 기업 가치가 더 높게 산출이 됩니다. 명인제약의 증권신고서에서 어떻게 EV 에비타를 통해서 주당 평가 가격을 산출했는지 기재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산출했는지 이 과정들은 좀 알 필요가 없고, 이 방식을 통해서 최종 평가된 그러니까 주당 가격이 85,573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평가 방법으로 산출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이라는 배수를 적용한 방식인데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단기 수익에 비교 기업의 PER 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산출합니다. 이 방법으로 평가를 해보니 주당 평가 가액이 91,387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EV 에비타 85,573원보다 이 PER 91,387원이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인 거죠. 뿐만 아니라 명인제약이 꾸준히 단기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는 이 점에서 이 순이익에 배수를 입혀서 평가하는 이 PER 방식이 명인제약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EV 에비타 이 감가상각비가 많은 기업들한테 적용이 많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명인제약은 감가상각비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비용적으로 지출되는 곳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IPO에 나서는 기업들은 보통 자금을 많이 조달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 즉 기업 가치가 높게 나오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비교 방식이 그 기업의 업종에 너무 터무니없는 방식만 아니면 말이죠. 근데 PER 방식은 명인제약에게 어떤 측면에선 EV 에비타보다 더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을 뿐더러 PER이 더 기업 가치가 높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왜 굳이 기업 가치를 낮게 산출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또 의문점인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장을 할 때는 앞서 보신 주당 평가 가액에서 할인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EV 에비타, 앞서 보신 EV 에비타 방식으로 평가 가액을 산출했을 때 이 주당 85,573원이었는데 이 평가 가액을 그대로 일반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할인율을 적용해서 발행을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평가 가액이 1만원이었는데 할인율이 10%가 적용이 됐다 라면은 실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주당 가격은 9,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 가치가 크게 다운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 명인제약은 이 할인율 역시 지난 2022년 이후 상장 기업들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이 한 축에 속합니다. 이걸 역시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제약의 할인율을 보면 최소 32.2%에서 47.4%, 최대 47.4%로 적용이 됐습니다. 아직 최종 주당 발행 가액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할인율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건데요. 주당 평가 가액 85,573원에서 할인이 가장 많이 적용됐을 때, 즉 47.4% 할인이 들어갔을 때로 보면 이 최저가 45,000원이 될 수도 있고, 할인율이 가장 적게 적용됐을 때, 그러니까 32.2%가 적용이 됐을 때 발행 가액이 58,000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앞서 할인율이 다른 상장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보면은 2022년 이후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이제 할인율, 얼마나 할인율이 적용됐는지 보면은 이 평균 할인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최대 할인율이 32.8%이고요. 최소 할인율의 평균치가 19.8%입니다. 그러니까 명인제약이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최대 할인율과 최소 할인율 모두 평균보다 모두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이 코스피 상장들 기업들 중에 이 할인율 하단이 명인제약보다 더 됐던 곳, 할인이 더 들어갔던 곳은 바이오노트 한 곳이 유일했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만 이제 유일하게, 그러니까 두 곳 정도 할인율 상당, 그러니까 할인이 제일 적게 들어갔을 때에 비교를 했을 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곳만 유일하게 명인제약보다 할인율이 좀 더 들어갔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 기업들은 다 적게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최소 할인율, 최대 할인율을 정하는 건 기업, 그러니까 명인제약과 명인제약의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사가 과거 상장 기업들의 할인율을 보고 결정하는 거라서 이 사실 명인제약의 개입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인제약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었다면 이 할인율을 최소로 적용을 하려고 했을 텐데, 명인제약은 그 반대로 할인율을 최대한 많이 적용한 셈인 거죠. 이런 명인제약의 행보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선 왜 명인제약이 상장에 나서는지 이런 의문을 다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상속, 기업 승계 이슈와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명인제약의 창업자 이행명 회장의 나이가 곧 80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두 딸에게 기업 승계를 하고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상장을 했다, 뭐 이런 추측인 건데요. 쉽게 말해서 비상장사로 상속을 했을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 상장을 시켜서 주가를 좀 기업 가치로 좀 낮춰서 상장을 시킨 다음에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한다,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선 상장사일 경우와 비상장사일 경우의 상속세 체계의 차이점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구체적으로 그 계산법을 알 필요는 없지만, 상장사는 상속 시점의 최근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상장사의 경우 제일 중요한 건 주가가 되는 거겠죠. 이 비상장사의 경우 주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 상식을 거쳐서 한 주당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비상장사여도 주식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 가격이 기준이 되고, 만약 주식 거래가 없었다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순수익 가치의 2대3으로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고 한 주당 주식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주식 가치에 별도의 뭐 이렇게 세무 조정을 거치는데, 이 세무 조정 항목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사 내부자가 아닌 이상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세무사한테 직접 의뢰해서 이 명인제약이 비상장사일 경우 한 주당 주식가치, 그러니까 세금을 매겼을 때 이 한 주당 주식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좀 계산을 해달라라고 의뢰를 했는데요. 이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사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를 좀 일부 발췌해서 지금 저희가 캡처를 떠온 자료인데, 이 노란색 네모박스 56,391원이 최종 산출된 내역입니다. 앞서 명인제약의 최하단 가격인 45,000원보다는 약 11,000원 정도 가량 높고, 최상단 58,000원보다는 약 2,000원 가량 낮습니다. 물론 이 56,391원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세무조정을 좀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위아래, 이거 56,391원에 위아래로 좀 편차가 좀 생길 수 있어서인데요. 그래서 이 세무조정을 좀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서 이 명인제약이 비상장사일 경우에 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좀 덜 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56,391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땐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 상속, 이 기준으로만 봤을 때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 상속을 위해서 상장을 시킨다, 이 주장이 딱 들어맞는 주장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상장에 나서는 것 아니냐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선 승계와 관련된 상속세 절감 이슈는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장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공신력 때문이다 라는 입장도 밝혀왔는데요. 현재 명인제약의 과제는 글로벌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명인제약의 국내 매출이 거의 95%에 달할 정도로 이 국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이 매출 파이를 키우고 명인제약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선
눈을 해외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외 기업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명인제약이 유명할 수는 있지만 해외에선 명인제약이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해외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너네를 좀 신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 뭐 증권 시장에 상장할 정도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회사냐, 뭐 이런 부분을 좀 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신뢰를 구축을 해야 하고, 이 신뢰 구축을 위해선 좀 상장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판단을 이제 공신력을 쌓고자 이제 상장에 나섰다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회사 측의 설명은 좀 이렇지만 그래도 상속 이슈를 고려를 완전히 안 않았을 겁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상장은 해야 되고 동시에 승계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기업 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높게 평가받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최선의 방법 대신 차선의 방식을 택했고, 할인율도 많이 적용하면서 이 비상장사 기준과 근접하게 이 세금을 맞추지 않았나 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장은 하되 승계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 명인제약의 IPO, 그리고 왜 명인제약이 이 IPO 기업 가치를 낮게 산출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증권신고서에 대한 이제 평가 가액이 이제 산출이 되고, 이 과정에서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에 대한 좀 의문들에 대해서 아마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후에 좀 이 부분들을 계속 팔로잉해서 이슈 체크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봐. 누가 영상 제보로 돈 번다 그러면 에이 설마 했지? 근데 진짜 벌었어. 내가 지금 짧은 영상 하나 어딜 보내냐고? 머니캔 생각할 필요,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보내봐. 돈은 알아서 들어오니까. 제보도 네가, 수익도 네가. 야, 너도 벌 수 있어.